분당 사태나 탈당 사태 이런 게 없이 민주평화당 전체가 모두 함께 대한신당 운동으로 나가길 바라고 그렇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자 그랬는데 그 정동영 대표 당 대표께서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다른 이야기 나누기 전에 먼저 12일 이제 탈당을 예고하셨는데요. 네네. 그 사이에 혹시 결정이 봉복될 수도 있는 건가요? 한 4, 5일 남아있는데 주말에 저희들은 만약 정동영 대표 측이 지도부 총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탈당은 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한 달이 넘도록 많은 대화와 토론을 해왔는데요. 워크숍을 통해서. 근데 그 정동영 대표의 생각은 자기 중심으로 정 대표 중심으로 신당 추진 기구를 만들자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시간이 한 4, 5일 남아있긴 하지만 다시 그런 상황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좀 없어 보이지 않는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이제 최경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한정치 소속 의원들이 탈당을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그 정동영 대표의 이제 제안 거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계속 뭐 토론과 합의를 위한 논의를 이제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결국 어떤 부분에서 접점을 찾지 못해서 탈당이라는 이런 이제 상황까지 오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정치가 이게 극단적인 양당 구도화에 이루어지고 가고 있는데요. 경제 문제나 남북 관계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사회개혁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해결점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3당, 4당은 아주 질이 멸렬합니다. 민주평화당도 바른미래당도. 그래서 우리 민주평화당이 앞장서 가지고 지도부가 총사퇴해서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여서 이제 대한신당 운동을 해나가자. 여기까지는 이제 최근에 정동영 대표도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은 지도부가 총사퇴해서 저도 최고위원입니다만은 그런 게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정동영 대표는 내가 선출된 당 대표인데 나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 당 대표직은 유지하겠다. 그 밑에 기구를 두겠다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정 대표가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데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느냐 하면서 지금 일이 꼬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입니다. 저희들은 총사퇴 후에 대한 신당 운동을 하자. 정동영 대표 측은 당 대표 중심으로 해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대한신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었지만 누가 주도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당권파 중심이냐 비당권파 중심이냐라는 이제 부분에서 의견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네. 이제 제3지대에서 신당 창당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최경환 의원님께서 생각하는 비당권파 중심의 이 신당 창당 어디까지 구상하고 계신가요? 예, 저희들은 이제 투 트랙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현실 정치 세력들, 지금 저희 민주평화당 내에 지금 10명이 그런 결사 모임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평화당 내에 있는 다른 지금 뭐 좀 중도파나 당권파라고 하는 분들도 참여할 의향을 직간접적으로 비추고 있고요. 또 무소속으로 계신 분도 있고 바른미래당의 호남파랄지 중도 개혁파들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규합해서 대한신당을 한 20, 30명 현역 의원 규모로 만드는 것, 교섭단체를 만드는 것 이런 과제들이 하나 있고요.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세력, 새로운 사람, 신진 세력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새로운 사람들에게
우리 현역 정치인들이 권한을 갖고 해나가는 것보다도 새로운 사람 중심으로 또 새 사람에게 권한을 주어서 대한신당운동을 펼쳐나가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국민들도 새롭게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구상을 가지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한정치 소속 의원이 10분, 그 다음에 네. 대한정치 소속 의원들이 이제 탈당을 하시면 평화당에 남게 되는 분들은 5분 정도 남게 되는 것 같고, 이제 김경진 의원까지 포함하면 11명 정도가 이제 탈당을 하신다라고 그 하는 것 5분 남아있는 5분도 지금의 상태로는 안 된다. 정동영 체제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5분이 다 남아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궁금한 게요.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의원 중심으로 놓고 보면 정말 11분, 5분, 그래서 절대 다수가 그 비당권파 중심이신데, 네. 왜 지금 현재 당대표 선거에서는 정동영 대표가 선출이 되는, 이래서 지금 이제 의원들의 그 숫자와 그 다음에 당권, 이게 이제 불일치한 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것은 이제 당대표 선출은 이제 당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이제 정동영 대표께서 다선 의원이시고 옛날에 그 대통령 후보로까지 출마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지도 이런 것 때문에 1등을 해서 당대표가 되신 거고요. 저도 출마를 했습니다만은 3등을 해서 이제 최고위원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불일치는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제3지대에서 신당이 창당된다면, 그러면 네. 이제 기존의 민주평화당과는 어떤 차별성이 있을 것인지,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민주평화당이 실은 이제 국민의당이 나눠지면서 이렇게 새로운 창당을 갔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할 게 기존 민주평화당과는 어떻게 차별성이 있냐, 또 하나는 국민의당과의 차별성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국민의당을 뛰어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3년 전에 우리 국민들이 선택한 제3당, 국민의당, 참 소중한 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철수 당대표가 그런 노선을 이탈하면서 그 분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바른미래당, 지금의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도 지리멸렬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국민들이 선택해준 제3당으로 돌아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정말 양당 구도의 균형을 잡아줄 제3당 또 제3세력, 대안 세력이 되기 위해서는 또 새로운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 세력들,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정말 제1당, 제2당에 맞설 수 있는 분명한 노선의 대한정당, 이런 출현이 나올 때에 그런 민주평화당과의 차별성이 분명해질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민주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을 대체할 제3의 대한정당을 만드는 운동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다양한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향후 어떤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무엇보다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대한신당 운동은 문재인 정부 이후에 진보 개혁 정권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만으로는 안 된다. 제3의 대한 정치 세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국민들께 대한신당 운동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특히 호남민들에게 그런 정말 이렇게 새로 출발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러운 이야기지만, 매우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또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